자, 먼저 개념 완성. 자, 맨 앞에 목차 보시면 화학이 딱 4개 단원으로 나와 있거든.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저 많이 얘기했는데 모든 학교 막론하고 무조건 중간고사는 딱 1단원까지. 1단원까지. 그 다음에 그 세부 강을 보면 완자랑 약간 그 시스템이 다른데 화학은 개념 완성은 딱 3강이에요. 3강. 오늘 1강 끝낼 거야. 다음 시간에 2강 끝내고 다다음 시간에 3강 끝내면 중간고사 끝. 요리돼. 근데 이게 끝났다고 해서 문제를 다 풀 수가 없겠지 당연히. 그래서 문제를 풀 정도로 계속 만들어 볼 거니까 진도는 일단 빨리 끝낼 거야. 그래서 너네들도 잘 따라오시고 방학 기간 동안에 너네가 잘 들으신 분들도 있겠고 잘 못 들으신 분들도 있는데 방학 기간 동안에 공부 잘 안 하는 인간들은 잘 들어야 된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문제 풀 수 있는 실력이 나올 거야. 자, 먼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 화학의 유용성 이런 거 나오는데 자, 여기서는 먼저 책은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게 몰수하기 전이야. 오늘은 몰에 대한 거 얘기 거의 안 할 거예요 아마. 자, 화학을 할 때 단어가 몇 개 나오거든 이게. 너희 문제에서도 기억, 니은, 디귿 보기에 많이 물어보던 단어가 나와. 첫 번째 단어가 분자야. 두 번째가 화합물. 세 번째 원소. 네 번째 원자. 자, 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비니디에서 안 낚인다. 자, 이제 기본적인 식을 한번 써볼게. 철의 재련 과정이 많이 나오니까 Fe2O3랑 CO, 일산화탄소 만나가지고 Fe랑 CO2가 만들어지는 반응이라고 칩시다. 이거 계수도 내가 외우라고 몇 번을 얘기했다. 통합과학 때부터. 계수 외운 사람 몇 대 몇 나오냐? 1대, 3대, 2대 3이야. 이 정도는 외워. 이거 많이 나온다. 자, 그럼 여기서 분자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게 몇 개 있을까? 개념을 알아야 이거 맞출 수 있다. 자, 분자라는 뜻은 두 가지 정도 알고 있으면 돼. 첫 번째, 18쪽이에요. 자, 18쪽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몇 개 있냐? 세 가지 있을걸? 헬륨, 네온, 아르곤. 이거 말고는 안 나와. 자, 근데 얘네들은 결합을 한다고 했어? 안 한다 그랬어? 결합을 안 해요. 왜 결합을 안 해? 이거 자체가 너무 안정적이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결합도 안 하면서 이거 자체가 그냥 얘네들의 원자 또는 분자라고 합니다. 자, 원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요거는 기억 잘해라. 개수. 원자는 몇 개 있냐라고 얘기하면 되고 원소는 가지수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봅시다. CO2 얘만 빼서 볼게. CO2라고 얘기를 하면은 원소의 종류는 몇 종류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원소의 종류가 몇 종류 나오는 거야? 두 종류 나오죠. 뭐? 탄소랑 산소라는 원소 두 가지 나오지. 근데 원자라고 얘기하면은 이 안에 포함된 입자가 몇 개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몇 개야? 세 개죠. 탄소 원자 1개랑 산소 원자 2개 이렇게 되니까 원소는 종류, 성분 원소가 몇 종류 있냐 물어보는 거고 원소는 몇 가지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랑 원자 좀 개념 잘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전체식에서 원소의 종류는 몇 종류다라고 할래? 전체 원소의 가지수. 원소는 세 가지밖에 없죠. 원소 뭐뭐 있냐? 철 있고 탄소 있고 산소가 이거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원소는 몇 가지냐? 가지수다. 성분 원소의 가지수. 자, 그 다음 여기 얘라고 본다면 원자의 개수는 몇 개야? 5개죠? 철 원자 2개에다가 산소 원자 3개니까 총 원자는 5개다. 자, 근데 이제 분자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가 이제 가끔 물어볼 건데 분자는 18조 원소 결합 안 하는 애들 얘네들은 결합을 안 하니까 너네 이런 거 봤니? HE2 뭐 NE3 뭐 이런 거 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원자 하나가 그냥 안정적인 분자야. 그래서 원자가 하나로 이루어진 분자이기 때문에 몇 원자 분자다라고 얘기하니? 1 원자 분자다 이렇게 불러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분자라는 표현이 나온단 말이야. 분자라고 하려면 첫 번째 18쪽이어야 돼. 18쪽. 두 번째 조건이 뭐냐? 공유결합해야 돼.
자, 너네들이 올 때까지 계속 배웠던 결합이 총 3가지 있어. 뭐 배웠니?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3개 있어. 그럼 이온결합이라는 거는 어떤 애와 어떤 애의 결합을 얘기하니? 이온결합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결합을 이온결합이라. 그럼 금속결합은? 그냥 금속과 금속이 있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철로만 구성된 이런 애들을 금속결합 물질이라 해. 그럼 공유결합 물질은 어떤 원소와 어떤 원소끼리 결합이야?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간의 결합을 공유결합이라 해요. 이렇게 되면은 분자라고 합니다. 단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이런 거 알아야 된다.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어떤 놈이 예외냐면은 덩어리를 만드는 결정 구조가 되면 이건 예외입니다. 자, 결정 구조는 더 엄밀히 얘기하면 화학 3단원 때 나와. 이온 결합 물질. 자, 가장 대표적인 이온 결합 물질이 뭐냐? NaCl. 제일 많이 나오잖아, 소금. 결정이라는 건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덩어리야, 덩어리. 너는 소금 되게 조그만 알맹이 소금도 있는데 큰 덩어리 있는 소금도 있잖아. 네모난 소금. 이런 네모난 소금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나트륨 원자가 몇 개 있냐? 라고 물어보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덩어리를 이루면은 거기에 몇 개 있는지 성분 원자의 개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분자라고 안 불러. 결론, 덩어리를 형성하는 애들을 결정구조라고 하고 덩어리를 생성하면 분자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결정이 뭐가 있냐면 우리들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온 결합 물질을 이온 결정이라고 불러. 그 다음 금속 결합 물질도 금속 결정이라고 하면 되거든. 근데 지금 얘네들은 어차피 공유 결합이잖아. 그런데 공유 결합에서도 결정이 되는 애가 있어.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공유 결정이라고 합니다. 자, 공유 결정이라고 부르는 애들 쉽게 보면 공유 결합을 하지만 덩어리로 존재해. 어떤 게 있냐? 가장 대표적인 게 탄소로 구성된 분질. 탄소로만 구성된 자연 상태에 있는 애들이 있어. 누구? 다이아몬드랑. 또 뭐 있어? 흑연 같은 거 있지 않니? 다이아몬드랑 흑연은 자연 상태에서 탄소로만 구성돼. 이러면은 다이아몬드는 구조가 막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탄소가 계속적으로 4개씩의 결합을 갖고 있으면서 계속 탄소의 결합이야. 그럼 무슨 결합이야? 탄소랑 탄소밖에 없으니까 공유결합이야. 당연히 공유결합은 하지만 결정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나 흑연은 분자라고는 안 불러요. 다시 공유결합을 하는 거 맞아. 분자라고 부르지를 않는다는 거야. 자, 흑연도 마찬가지로 니네가 지금 쓰는 샤프심 같은 게 다 그 흑연 덩어리야. 연필심 덩어리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또다시 분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좀 기본 개념을 잘 갖고 있어야 돼. 자, 그냥 한 개만 더 해봅시다. 한 개만. 공유결정 물질로 존재하는 것 중에 하나가 SiO2예요. 뒤에서부터 읽으면 이산화규소라고 합니다. 이산화규소. 근데 얘가 뭘 이루냐면은 유리의 성분이에요. 유리. 여기도 이제 유리 같은 거 있는데 얘가 금속이라고 하는 애들은 없겠지. 비금속이잖아. 일단 유리가 비금속인데 여기에 유리 결정임이 몇 개 있냐 몰라요. 그래서 얘네들도 분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할 부분은 분자라고 하려면 공유결합하거나 18쪽이어야 되는데 공유결합하는 물질 중에서도 특이하게 얘네들은 분자라고 하지 않는다고. 나머지 모든 애들은 분자라고 합니다. 자, 그럼 화합물의 정의는 뭘까? 화합물. 화합물은 2가지 이상의, 자 봐봐, 가지수로 나왔죠. 가지수면 원자가 아니라 원소예요. 2가지 이상의 원소가 그냥 어떠하든 결합만 하고 있으면 화합물이야. 결론, 이온 결합을 하나, 공유 결합을 하나, 금속 결합을 하나 상관없다는 거야. 그냥 어떤 결합이든 2가지 이상의 원소만 갖고 있으면 화합물이에요. 자, 그럼 밑에 물질 요 식에서 찾아봅시다. 한번 Fe2O3라고 하면 일단 분자, 화합물, 원소, 원자라고 할 때 2가지로 먼저 봅시다. 분자랑 화합물. 이거 분자냐 아니냐? 분자 맞아 아니야?
아니랄까. 얘가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잖아. 그럼 무슨 결합이야? 이온 결합은 분자 아니야. 근데 화합물은 맞아 아니야? 화합물은 맞죠? 왜? 원소의 종류가 두 가지 이상이면 그냥 화합물이에요. 어떤 결합하든 상관없어. 그냥 원소가 두 가지 이상만 있으면 화합물이야. 자, 그 다음에 CO. 이름 뭐냐 이거? 요게 이제 우리가 아는 이산화탄소잖아. 얘가 일산화탄소야. 얘 일단 분자 맞아 아니야? 기억 잘하라고. 공유결합은 무조건 분자예요. 얘네만 빼면. 그럼 이거 지금 무슨 결합이야? 탄소, 산소, 비금속이 결합이잖아. 공유결합 맞아. 분자 맞는 거다잉. 화합물 맞아 아니야 그럼? 맞아요. 무조건 맞다니까. 원소가 두 가지 이상이면 무조건 화합물이에요. 자, 그럼 얘는 분자라고 얘기할 수 있니 없니? 이건 안 된다니까. 철이라는 거는 금속 결합 물질 자체야. 그래서 지금 여기 공유결합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조건 분자라고 안 부른다고. 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금속 결정도 분자 아니야. 그 다음 얘 화합물 맞아 아니야? 아니죠. 그럼 얘 화합물 아니면은 화합물의 반대 뭐라고 해요? 원소. 맞아. 원소라고 하는 게 맞는데 너네들은 뭐라고 중학교 때 배웠냐? 호돈소 물질이다 이렇게 불렀을 거야. 자, 이제부터 화학을 할 때는 호원소 물질 맞아 물론. 근데 호자를 뺄 거예요. 그럼 뭔 뜻이냐면 요 식을 쭉 준 다음에 식 안에 있는 원소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호돈소 물질 누구냐 물어보는 거야. 원소 누구냐 그러면 호돈소 물어보는 거야. 아까 쌤 이거는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 이건 뭐냐면 여기에 들어있는 총 원소의 가지수는 몇 가지냐. 그럼 세 가지를 해줘야 돼. 근데 여기에 들어있는 원소는 누구냐 물어보면 그냥 얘를 호돈소 물질을 원소라고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호돈소 물질을 줄여서 원소라고도 한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너희들 이렇게 준 다음에 여기에 있는 원소 가지수 구해라. 그럼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두 가지다. 이렇게만 합니다. 자, 그럼 CO2도 봅시다. 분자 맞아 아니야? 분자 맞아. 여기 안 있구나. 화합물은 여기 안 되고 원소 또는 호돈소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분자 맞고 화합물 맞아 아니야? 맞죠? 결론은 화합물이다라고 하면 호돈소 아니다와 같아요. 호돈소 물질이다와 얘기하면 화합물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기본적인 화학을 표현할 때 분자가 뭐냐, 화합물이 뭐냐,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우리들은 이제 선행학습 거의 했으니까, 자, 얘 원자량 몇이야? 12죠? 죽인다 진짜 이것도 모르면. 산소 몇이야? 16이야. 그럼 얘의 분자량이 얼마냐 물어볼 수 있죠? 왜? 분자니까. 분자니까 분자량을 물어볼 수 있는 거야. 그럼 얘 분자량 얼마야? 28이잖아. 근데 봐봐. 얘를 분자량 얼마냐 물어볼 수 있니? 못 물어봐요. 그래서 분자가 아닌 애들은 분자량을 물어볼 수 없으니까 뭘 물어봤어? 얘의 화학식량을 물어봤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분자량이나 화학식량이나 결국은 똑같은 표현이야. 그런데 분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애들을 분자량 얼마야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화학식량이라고 바꿔서 얘기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자가 뭔지 그 다음에 화합물이 뭔지 이런 개념들은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책 좀 잠깐 볼게. 책 보시면 화학과 우리 생활 해가지고 제일 먼저 나오는 화학 물질, 뭐 분자 뭐냐 이런 것들 나오기는 하는데 이걸 먼저 알고 있어야 좀 쉽다. 자, 유리라는 거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유리를 보시면 규소와 산소를 주 성분으로 하는 공유결합 물질이야. 쌤, 공유결합이니까 분자 맞죠? 분자가 아니라 그랬다. 내가 왜 분자 아니라 그랬어? 공유결합은 일반적으로 분자가 다 맞지만 결정구조, 덩어리 구조를 형성하면 분자 아니라 그랬어. 소금을 보시면 NaCl이니까 그냥 이온결합 물질이잖아요. 이온결합 물질도 당연히 분자 아니라 그랬다. 휘발유, 너네 이제 많이 나올 거야. 휘발유가 나오든 뭐 기름이 나오든 이제 경유가 나오든 무조건 우리가 사용하는 종류의 기름이라고 하면 꼭 기억하자. 탄화수소입니다. 오늘 이것도 좀 중점적으로 많이 다루긴 할 건데 기억 잘해.
휘발유든 기름이든 경유든 그냥 기름 나왔다. 그럼 탄화수소예요. 탄화수소니까 어떤 원소와 어떤 원소 포함한다는 거야? 탄소를 포함하고 몇 개인지 몰라요. 수소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대신 얘네들이 몇 개로 구성되냐에 따라서 휘발유가 되기도 하고 경유가 되기도 하고 중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화학이 우리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게 1단원이야. 별로 어려운 단원이 아니다. 1단원은 오늘 내가 할 수업은 거의 대부분 화학 식량, 분자량 뭐 이런 거 안 물어볼 거야. 몰수에 대한 개념 없어요. 그냥 화학이 어떤 생활에 영향을 줬고 제일 많이 할 부분이 탄화수소랑 탄소화물 좀 볼 거다. 작용기 볼 거고. 봅시다 한번. 자, 이제 화학이 우리 생활에 이용한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제일 처음이 불의 발견이래. 아니 불의 발견이 뭐 신석기 시대, 보석기 시대 그때 얘기하는 건데 불의 발견이 왜 화학이 우리 생활에 영향을 준 거냐? 불이랑 화학이랑 뭔 상관이야? 불로 철. 아니 그거는 철 재래나기 이전이야. 지금 그냥 불 발견한 거야. 그 부싯돌로 그 나무대기 그거 해가지고 불 처음 발견했다고. 근데 이게 왜 화학이 나오냐고. 불이 난다라는 것 자체가 연소 반응이야. 그래서 화학이 나오는 거야. 화학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여기서 볼 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불의 발견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속이 발견이 됩니다. 금속.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용한 금속이 제일 먼저가 뭐래? 구리의 재련이라고 나오죠? 근데 구리보다 먼저 쓴 금속이 있어요, 원래. 뭐 있다 그랬어, 내가? 내 얘기하긴 한 것 같은데. 뭐? 야, 너네 구리를 쓰면서부터 어떤 시대로 바뀌었냐? 청동기 시대로 바뀌었잖아. 나 사회 존나 못해. 나보단 잘해야 돼. 구리가 청동기 시대고 청동기 시대 끝나니까 이제 무슨 시대로 바뀌어? 철기 시대로 바뀌잖아요. 근데 구리 쓰기 전에 인간이 사용한 금속이 있어. 고대 바빌로니아 같은 나라에 당연히 금을 썼죠. 금을 먼저 씁니다. 금. 그래서 인간이 사용한 금속의 사용 순서를 보면 가장 먼저 사용한 금속이 금이에요. 금 다음에 사용한 게 구리고 구리 다음에 사용한 게 뭐야? 철이야. 근데 철 다음에 사용한 가장 비교적 최근에 쓴 금속이 알루미늄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뼈대만 얘기하면 이 정도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매장량을 비교해보지. 매장량? 지금 지구에 얼마나 많냐 매장량을 비교해보면 당연히 금이 매장량이 제일 어떻겠냐? 제일 적지. 그러니까 존나 비싼 거 아니야.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해가지고 집에 혹시라도 찾아봐. 금붙이들이 좀 있으면 진짜 금값이야. 진짜 금값이야. 한 번에 30만 원이 넘어요. 집에 있는 거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주면은 1년치 용돈 될 수도 있어. 아빠 뭐 금목걸이 같은 거 있다. 잘 이렇게 해봐. 해가지고 팔으면 몇백만 원 나와. 그냥. 자, 금의 매장량이 제일 없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돼. 매장량이 제일 많은 게 알루미늄이야. 제일 많이 매장이 되어 있지만 알루미늄은 인간이 제일 늦게 사용합니다. 제일 적게 있던 금 이걸 제일 먼저 썼다고. 근데 왜 이유가 뭘까? 제일 없는데도 불구하고 금을 왜 제일 먼저 쓰냐? 사용하기가 쉽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재련하기가 쉽다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한다면 얘가 제일 없지만 가장 먼저 사용한 이유가 재련이 편해요. 그럼 재련이 쉽다는 거는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 금속 산화물을 산소 떼내고 난 금속만 얻는 거야. 너희들도 배웠잖아. 철의 재련 과정. 자연 상태에서의 철은 어떤 상태로 존재하냐? 산화철로 존재하지 않냐? Fe2O3. 그래 배웠잖아. 이걸 어떻게 한다? 뭐 코크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야 탄산칼슘 집어넣어가지고 결국은 이거 떼내는 거잖아요. 아까 전에도 내가 식을 써줬는데 여기에다가 일산탄소 넣어가지고 Fe2로 난 만들고 싶다고. 이걸 재련한다라고 하고
이거 재련이라는 건 붙어 있는 걸 떼내는 과정이에요. 떼내는 게 쉬운 거부터 쓴 거야. 금은 떼낼 필요가 없어요. 왜? 자연 상태에서 산소랑 결합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너네 금반지 같은 거 끼고 있으면 이거 끼고 뭐 이제 물로 뭐 씻든가 뭐 비누칠해서 손 씻든가 반지 빼고 씻냐? 그냥 씻는단 말이야. 아무리 물과 결합을 뭐 많이 접촉을 하든 비눗물과 접촉을 하든 녹슬지를 않아요. 녹슨다는 게 산소랑 결합을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제 재련이 쉬운 순서대로 쓰다 보니까 알루미늄을 제일 늦게 썼고 어렵다 재련하기가. 금을 제일 먼저 사용했다. 이 정도 마시면 돼요. 자 이제 넘어갑시다 이제.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가장 요번 첫 번째 나오는 파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암모니아의 생성이에요. 자 암모니아를 생성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 하버라는 사람과 보슈라는 사람이 같이 했다 그랬지? 지금 암모니아의 생성 반응을 그래서 하버-보슈법이다 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 자 일단은 암모니아라는 걸 만들기 위한 식을 보시면 N2에다가 H2를 더해줘서 암모니아를 만들어 NH3. 근데 요거 하나 했다고 쟤네 하버라는 사람과 보슈라는 사람이 노벨상을 받아요. 이거 했다는 거랑 노벨상에는 도대체 뭔 관계가 있는 거야? 이걸 하면서 인간의 식량난 문제를 해결했대. 이게 왜 식량난이야? 자, 이거를 통해서 인간이 드디어 화학 비료를 만들어냅니다. 아니 근데 화학 비료에는 왜 꼭 암모니아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알아야 되는 게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게 있지. 얘네들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가 뭐야? 내가 많이 얘기했는데 초라 그랬죠? CHO. CHO는 다 공통 원소인데 단백질만 뭘 갖고 있다 그랬어? 내 촌스러운 단백질 했잖아. 질소가 단백질이라면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필수 원소예요. 대신 요 질소가 공기 중에 있냐 없냐? 공기 중에 있어 없어? 엄청 많아. 공기 중에 존재하는 질소가 요 N2예요. 대신 인간이나 어떠한 생명체든 공기 중에 존재하는 N2 자체를 이용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질소는 삼중결합으로 구성됐다 했잖아. 이걸 깨 부셔야 돼. 깨 부실 정도면 엄청난 힘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냐? 그래 이 정도가 있어야 된다니까. 번개 정도 쳐줘야 이게 깨져. 그래서 질소는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N2 자체가 대기 중에서 제일 많은데 이용을 못해요. 이걸 이용하려면 깨야 돼. 번개 정도 에너지 줘서 이걸로 깨야 된다고. 이거를 처음으로 깨내는 게 이 사람이에요. 대신 그대로 안 깨진다. 500도 정도의 온도를 주고 압력을 200기압 정도를 준 다음에 촉매까지를 사용해야 드디어 깨져요. 거의 잘 안 깨진다는 거야. 이걸 깨기 위해서는 뭐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높은 온도와 높은 압력 촉매제까지 써야 드디어 깨진다. 대신 이거를 사용하면서부터 질소가 포함된 화학 비료를 쓰면서 인간의 식량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노벨상까지 받아요. 자,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좋은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여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화학을 계속 사용하면서 드디어 섬유가 몇 가지 나올 거야. 자, 인간도 화학이 발달되기 전에 옷을 안 입은 건 아니거든. 대신 어떤 섬유를 이용했냐? 천연적인 섬유는요, 천연섬유. 우리가 알고 있는 천연섬유가 뭐 있어? 너희들이 입고 있는 그 티셔츠도 천연적인 섬유로도 만들긴 해. 그 뭐 면 같은 것도 있고, 마도 있고, 그 저기 뭐 시골 가면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그 여름철에 더울 때 입는 옷도 있잖아. 그 뭐라 그러냐? 뭐 삼배 맞아 그런 것도. 이런 게 다 천연섬유예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로 우리가 이제 얻어내는 거야. 너희 면티 같은 거 무엇을 얻어내는지 아냐? 내가 수업할 때 가끔 물어보는데 면 뭘로 만들어? 면을. 여기도 모르네. 면을 뭐로 만드는 거야? 너네 초2 아니냐? 아니 고2가 씨 면티를 뭘로 만드는지 그것도 모르면 어떡해. 우여고치로 만들잖아. 우여고치로. 거기서 얻어낸 거 명주 실 뽑아가지고 면티 만든 거야. 됐다 그래. 뭘
그걸 모르면 화학은 잘하겠지 뭐. 자, 근데 인간이 이런 거만 만들다가 사용해서 있다가 뭔가 문제가 있어요. 물론 좋은 점도 많은데 안 좋은 점도 많아. 안 좋은 점 뭐 있을까? 비싸요. 비싸기도 해. 맞아. 또. 그 자, 얘는 흡습성이나 땀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잘 흡수도 하고 다 좋은데 일단 첫 번째 얘네들 주변에 불이 딱 있으면 350 한번 불을 딱 만나봐. 확 휘었어. 다시는 안 돌아옵니다. 불에 엄청 약해요. 그 다음에 몇 번 입다 보면은 금방 해져. 마찰력도 안 좋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섬유가 합성 섬유입니다. 자, 합성 섬유에서는 내가 꼭 기억하라는 거 있었지. 인간이 만들어낸 최초의 합성 섬유. 맨날 요 최초가 많이 나와. 최초의 합성 섬유가 뭐였냐? 나일론입니다. 나일론. 뭐 나일론을 누가 몇 년도에 만들어 그런 거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나일론 알면 돼. 근데 나일론의 특징 정도는 좀 알고 있자. 나일론의 특징. 일단 나일론은 어떤 가장 큰 장점이 있냐? 질겨요. 질기다. 또 뭐 싸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어. 또 근데 나일론이 가장 많이 이용할 때가 그 여자들 스타킹이잖아. 그래서 남자애들은 이걸 잘 모르니까 남자들은 대답할 수가 없다니까. 여자애들은 뭐 신어본 경험 있으니까 다 얘기해봐. 나일론의 장점이 뭐 있어? 첫 번째, 구김성이 거의 없어요. 구겨진 다음에 피면 없어져. 구겨졌던 게 잘 드러나다. 신축성이 좋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또 굉장히 가볍지. 일반적인 옷보다 나일론으로 구성된 게 훨씬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장점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보면 나일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합성 섬유들을 만들어냈고 합성 섬유는 생산량도 많고 강도도 강하고 가격도 싸고 밀도가 좀 작다. 밀도 작다는 건 뭐니?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같은 부피에 포함된 질량이 작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지 그러면. 마찰도 강하고 구김도 강하고 다 좋아. 흡수성 좀 낫네. 뭐 근데 대신에 뭐 환경 오염을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합성 섬유들이 우리가 이제 인간이 만들어냅니다. 다시 얘기해줄게. 인간이 만들어낸 최초의 합성 섬유만 기억하시면 돼.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게 나일론, 폴리에스터, 폴리아크릴 뭐 되게 많아요. 대신 앞쪽에 폴리자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P를 씁니다. P. 그래서 폴리에스터다. 그럼 P에다가 그냥 E를 쓰면 되고 폴리염화비닐이다. PVC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 글자에 P가 있으면 내 과학에서는 접두사에 P가 있으면 폴리라 했죠. 폴리의 뜻이 뭔지 아니? 여러 개야. 그럼 생각 잘 해봅시다. P2래. P2. 폴리에스터야. 에스터라는 화학식을 갖는 구조가 있어요. 그 에스터가 폴리계에 있는 거야. 존나게 많은 거야. 여기서 이제 니들이 나오는 첫 번째 유형. 또 이걸 틀면 안 돼. 분자는 우리 아까 배웠지. 분자는 18쪽이나 아니면 공유결합 물질 중에 결정구조, 뺑구조. 근데 앞에 요거만 붙이면 이젠 너희들 좀 다르게 구역하다. 고분자 물질이 뭐냐 물어봅니다 이거. 그러면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첫 번째 포도당. 포도당 화학식이 C6H12O6 이 정도는 알아. 그럼 문제. 요게 고분자냐 아니냐? 고분자예요. 자, 고분자가 아니에요. 이래서 이거 다 틀린다고. 이거 낸다 이거 고분자 물질. 포도당 고분자 아니야. 그러면 쌤 만약에요. 요 정도로 한번 해봐요. 뭐 한 30개 해볼까? 30개 60개 뭐 20개 이러면 엄청 크잖아요. 이건 고분자죠? 고분자 아니야. 도대체 뭐야 그럼 고분자? 고분자는 정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일단 분자라고 하니까 분자량이라는 표현 쓸 수 있죠. 분자량의 표현은 분자일 때만 가능한 거야. 분자량이 어느 정도 이상이냐? 만 이상이 돼야 돼. 만 이상이 돼야 돼. 만. 너네 포도당의 분자량이 얼마 되니? 이 정도는 외웁시다. 네, 포도당 분자를 외워. 10바 외워. 180. 이 정도로 고분자라고 얘기를 못해. 저분자야, 저분자. 아니 그럼 선생님 드디어 고분자라는 게 그럼 어디에 나와 있는데요? 합성섬유 말고 천연섬유 있어요? 당연히 있지. 너희들 배운 게 여태까지 다 배웠잖아. 탄수화물. 생각 잘 해봐봐. 탄수화물은 당이 1개짜리면 단당류, 당이 2개짜리면 이당류,
당이 여러 개 있으면 다당류라고 했잖아. 결론. 여기에 들어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포도당 아니니? 요 새끼가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이거를 우리 뭐라고 불렀냐? 그래, 가장 기본적인 녹말이라고 했잖아. 이러니까 요거 하나짜리는 180이에요, 분자량이. 근데 이게 한 100개 있어봐. 그럼 얘의 분자의 총합이 얼마야? 분자량의 총합이 18,000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이제 고분자라고 한다. 결국 우리가 아는 고분자는 다 중합체입니다. 하나짜리로 있는 거 말고 여러 개 붙어 있는 건 무조건 고분자예요. 그럼 너희들이 알고 있는 탄수화물 중에 다당류 뭐 있어? 지금 했던 거 녹말 말고 또 뭐 있어? 셀룰로스. 맞아. 셀룰로스는 어디를 구성한댔냐? 어디 구성한다? 몇 번을 얘기했어. 이거 어디 구성한다? 식물의 세포벽을 구성한다. 식물의 세포벽. 그 다음 한 개 더. 인간의 몸 안에서 인슐린 나오면은 포도당과 이거의 상호 변환이 된댔잖아. 뭐? 글리코젠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도 인간이 갖고 있거나 또는 천연적인 고분자 화합물이에요. 그런데 저 단백질도 얘기할 수 있겠지. 단백질이라는 거는 가장 작은 기본 단위로 우리 뭐라고 그러니? 가장 작은 단백질 단위체. 아미노산 알잖아. 그럼 아미노산은 고분자라고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이건 고분자하면 안 되지. 근데 아미노산이 막 연속적으로 결합하면 우린 뭐라고 불러? 단백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단백질 또한 고분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핵산이라고 해도 가장 기본 단위체로 우리 뭐라고 했냐? 인산단염기. 이게 뭐야?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를 자체를 고분자라고 할 거야? 안 된다니까. 그럼 그게 연속적으로 연결된 DNA나 RNA는 당연히 고분자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고분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고분자라는 표현이 기억, 니은, 보기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합성섬유라고 하면은 어떤 걸 우리는 주로 기본적인 원료로 쓰냐? 합성섬유. 우리 지금 여기 있는 거 입고 있는 거 거의 대부분 다 폴리에스터, 폴리아마이드 이런 거 다 들어있어요. 거의 대부분 기본 원료가 뭐야? 기억 잘해. 기름이요, 기름. 기름으로 만듭니다. 폴리에스터, 폴리에스테르 다 기름덩어리, 기름덩어리. 자, 요 정도 일단 기억하시고, 뭐 시멘트, 자, 다른 거 보지 말고 요 정도만 합시다. 이제 주거에도 우리가 화학이 영향을 줬을 때 시멘트 원료가 석회석이에요, 석회석. 시멘트의 원료가 석회석, 석회석이 CaCO3죠.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유리라는 거 아까 많이 했지? 유리는 이산화규소라는 SiO2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몰라. 자, 넘겨서 탄소화합물의 유용성 봅시다. 요거만 조금만 얘기하고 바로 끝낼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기름이다 라고 하면은 내가 뭐로 구성해달라 했어? 기름은 뭐라 그랬어? 뭐 휘발유다, 경유다 그러면은 내가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C랑 H로만 구성된 놈이었잖아.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맞아. 탄화수소라고 하는데 얘랑 거의 비슷한 표현 중에 하나가 탄소화합물이에요. 그럼 탄소화합물이 더 큰 개념일까? 탄화수소가 큰 개념일까? 탄소화합물이 큰 개념이죠. 말 그대로야. 우리가 그래서 단어를 배우는 거예요. 화합물의 단어가 뭐였어? 정의.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하고 있으면 화합물이라고 했지. 근데 탄소화합물래. 그 뜻이 뭐야? 화합물 안에 탄소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탄소화합물이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탄소화합물 다 얘기해봐. 아무거나. 맞아. CO2 탄소화물. 또 아까 했던 거 포도당 같은 거 C6, H12O6 당연히 얘도 탄소화합물이죠. 대신 얘는 탄소화합물은 맞지만 탄화수소라고 부를 수 없지. 그래서 탄소화물이 탄화수소보단 큰 개념이에요. 이게. 그냥 얘가 큰 개념이다. 탄소화물 안에 탄화수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마시면 돼요. 탄화수소는 탄소와 수소로만 구성된 물질이에요. 다른 건 없어.
자, 근데 탄화수소가 왜 중요하게 나오냐면 이 새끼의 종류가 거의 무한대요. 엄청나게 다양한 물질들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 이유가 탄소라는 새끼 때문에 탄소. 자, 일단 탄소는 내가 몇 가지 특징 얘기해줬지. 첫 번째 병이 있다 그랬어. 센터병. 네, 센터병. 이게 뭐야? 가운데만 있어요. 어떠한 결합을 형성하더라도 무조건 중심으로만 들어갑니다. 사이드에 없어요. 무조건 센터에만 가. 두 번째 탄소의 특징. 가지가 4개. 오케이. 그게 뭐야?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다? 4개요. 4개. 그래서 탄소는 무조건 결합, 몇 중 결합이든 필요 없어. 결합선에 총 수가 4선이 나와줘야 돼. 잘 기억하고 있네. 마지막 탄소의 특징. 또 뭐 있어? 응? 아무거 얘기해봐. 탄소의 특징은 공유결합만 합니다. 이온 결합 없어요. 너네 뭐 NaC 이런 거 봤냐? 없어 그런 거. 자, 그러면 탄소가 가장 기본적인 구조 C4H10이라고 한번 해볼게. C4H10. 탄소가 4개에다가 수소가 10개 있다 이거야. 기본적인 써보자. 탄소 4개. 그냥 직선으로 모양 그려볼게. 그럼 수소가 몇 개 있는지만 보면 탄소 1개당 무조건 4선의 결합선이 나와요. 4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제일 기본 구조예요. 제일 기본 구조. 자, 그런데 요렇게도 만들어 볼 수 있을걸? 요렇게.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러면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근데 위에 거랑 아래 거는 같은 물질일까 다른 물질일까? 얘는 같은 물질이에요. 자, 그럼 내가 같다 다르다 정의가 뭐라 그랬니? 같다 다르다는 굽히거나 폈을 때 원위치가 되면 같은 물질이에요. 근데 이건 굽히거나 피더라도 같아질 수가 있지 이렇게 하면. 그래서 얘는 같은 물질이면 다른 물질로 구성이 되면서 요 새끼를 가질 수가 있는지만 생각해봐.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뻑큐만 만들면 되잖아요. 이거 아무리 굽히거나 펴봐. 그럼 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얘처럼 화학식은 같은데 구조가 달라서 물질 자체가 달라져요. 이런 애들의 관계를 뭐라고 불러? 이런 이들의 관계를 구조 이성질체라고 해요. 다시 구조 이성질체는 뭐는 같지만 뭐는 다르다? 화학식은 같은. 예, 화학식은 똑같아. 구조가 다른. 하지만 구조가 달라. 그래서 구조가 다른 물질은 물체의 특징이 달라집니다. 물체의 특징이 달라진다. 이건 뭐냐면은 물질의 특성이 달라요. 자, 화학에서 여러 가지 물질의 특성이 나올 거지만 가장 기본적인 물질의 특성은 뭐냐? 녹는 점, 끓는 점입니다. 얘가 그러면 위에 놈이랑 아래 놈이 다르다는 거예요. 즉 위에 거는 그래도 다른 놈과, 자 얘만 이렇게 탄소만 그려볼게. 요 탄소만 있는 건 아니지. 다른 애들, 즉 얘 옆에 다른 분자도 있어요. 그럼 다른 분자를 그려도 이렇게 될 거야 아마.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탄소만 그려보시면 이렇게 되거든. 근데 여기에 인접해 있는 다른 애도 뻑큐만 또 하고 있겠네. 그러면 얘와 얘가 결합할 수 있는, 즉 표면적의 비율이 달라져. 물론 얘도 이렇게 밑으로 하면 표면적이 이거보다는 많겠지만 아무리 얘가 표면적이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위에 거보다 표면적이 많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얘가 끓는 점이 더 높고 얘가 더 낮습니다. 일단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탄소들의 여러 가지 다른 특징들을 쉬었다 하자. 너무